여러분, 전쟁터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번쩍이는 칼, 먼지 자욱한 평야,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말의 그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그 말 위에 올라 말까지 갑옷으로 감싸고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찰갑기병,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인 개마무사. 이름만 들어도 왠지 묵직하고 강하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 했던 아주 특별한 전투 방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개마무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를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구려가 힘을 키우던 시절, 전쟁은 늘 국경 가까이에서 일어났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병은 아주 중요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방어, 더 무서운 돌격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말과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기병 역시 몸을 철로 감싸는 방식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겁지만 그만큼 전장에서의 위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개마무사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말과 사람이 모두 갑옷을 갖춘 분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마는 말에게 입히는 갑옷, 무사는 무장한 병사를 떠올리게 하지요. 그러니 개마무사는 단순히 반짝이는 장식이 아니라 철저히 전투를 위해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말의 머리, 목, 몸통을 보호하고 기병의 몸도 철갑으로 감싸 적의 화살과 창을 견디게 했습니다. 전장에서 이들은 마치 움직이는 성벽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말까지 갑옷을 입혔을까요? 전쟁에서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쓰러지면 기병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또 적의 화살이 말의 약한 부위를 노리면 돌격 자체가 무너질 수 있지요. 그래서 말을 지키는 일은 곧 전투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이 무사히 돌진할 수 있다면 기병은 훨씬 더 강한 충격으로 적진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개마무사는 바로 그 점을 극대화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철갑을 입은 말은 아무 말이나 될 수 없었습니다. 튼튼한 체력, 큰 힘, 그리고 오랜 훈련이 필요했지요. 무거운 갑옷을 견디며 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개마무사를 운용하는 것은 단순히 장비를 만드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 숙련된 기병, 정교한 훈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힘까지 모두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마무사는 나라의 기술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는 산과 들이 함께 있는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의 강한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힘도 필요했습니다. 개마무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빛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전투의 흐름을 한 번에 바꿔놓는 충격력, 이것이 철갑기병의 가장 큰 매력이었지요. 마치 폭풍처럼 달려와 전장을 흔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개마무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올리는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병 운용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북방의 넓은 평원과 빠른 전투 환경은 기병에게 유리했지요. 개마무사는 그런 고구려의 군사적 상상력과 기술이 만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한 나라였다는 말보다 어떻게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철갑기병이 고구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무장기병이 나타났고 시대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쟁은 늘 경쟁이었고 상대보다 한 걸음 앞서기 위한 기술의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철갑을 두른 기병은 그 자체로 강력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는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개마무사가 마주한 첫 번째 상대는 화살이었습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은 기병에게 늘 위협이었지요. 하지만 철갑은 그 위협을 상당 부분 막아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방패는 아니었지만 적이 쉽게 전투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며 유리한 순간을 잡느냐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개마무사의 장점은 방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몸으로 돌진할 때 생기는 압박감은 적에게 큰 공포를 주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철로 덮인 말이 달려오면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니까요.
게다가 기병은 높은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어 보병보다 유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계마무사는 단순한 방어용 갑옷이 아니라 공격과 돌파를 함께 노리는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한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계마무사는 매우 강력했지만 그만큼 무겁고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말도 지치기 쉬웠고 넓은 공간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지요. 즉, 아무 전투에서나 마구 투입할 수 있는 만능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늘 유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철갑기병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함과 불편함이 함께 있는 전력, 그것이 계마무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무거운 갑옷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철을 다루는 기술, 가죽과 끈을 엮는 기술, 말의 몸에 맞게 설계하는 감각까지 모두 필요했을 것입니다. 갑옷은 단순히 두껍기만 해서는 안 되고 움직임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과 사람이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을 테니까요. 결국 계마무사는 기술과 전투 감각이 함께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계마무사를 보면 고대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단지 많이 모여 싸운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빨리, 더 오래 버티기 위해 온갖 지혜를 모았습니다. 철갑기병은 그런 노력의 결정체였지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왔고,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전생의 한복판에서 가장 정교한 발명을 낳기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계마무사가 우리에게 남긴 이미지가 매우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사람이 함께 철갑을 두른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압도적이지요. 그래서 실제 유물이나 기록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사람들의 상상력은 크게 불어납니다. 역사란 때로 기록보다 상상으로 더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상상은 근거 위에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겠지요. 계마무사는 그 균형을 생각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갑기병, 계마무사가 무엇인지, 왜 등장했는지, 어떤 장점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과 사람이 함께 철로 무장한 모습은 고대 전쟁의 극한을 보여주는 상징 같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강력한 전력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며 다른 전술들과 함께 변화해갔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쟁의 소리 뒤에 숨은 사람과 말의 숨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보겠습니다. 철갑기병은 단지 화려한 무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상대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심리적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쇳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한 번 돌진해오는 압도적인 장면은 병사들에게 큰 공포를 주었지요. 그래서 적은 단순히 힘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어떻게 견디고 막아낼지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늘 무기만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부딪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계마무사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철갑기병이 늘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갑옷이 무거워질수록 말의 체력은 더 많이 필요했고, 길고 험한 원정에서는 보급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좋은 말, 좋은 철, 좋은 훈련이 모두 갖춰져야 했기에 계마무사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무기였다는 점이 이 전력의 진짜 무게를 말해줍니다. 고구려는 넓은 평원과 산악지형,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철갑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충격력을 함께 살려야 하는 전투에서 계마무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넓히는 과정에서 이 강력한 기병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와 기록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전쟁관과 삶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계마무사는 단순히 싸우는 장면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강한 말, 단단한 갑옷, 치밀한 조직은 모두 공동체의 힘이 모여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철갑기병을 바라보면 결국 한 국가의 기술과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보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패만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철갑기병은 바로 그런 압박을 만들어내는 데 뛰어났습니다. 빠르게 돌진해 방어선을 흔들고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매우 컸지요.
그 순간 전장은 순식간에 바뀌고 병사들은 계획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결국 변화합니다. 상대도 배우고 방어법을 바꾸고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지요. 철갑기병 역시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다른 전력과 함께 쓰이거나 예전만큼 절대적인 중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는 늘 한 가지 방식만 오래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마무사의 변화가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갑기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존재는 고대 사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말 한 피를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지 생각해보면 계마무사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압축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쉽게 설명하자면 철갑기병은 마치 움직이는 성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지만 잘 다루면 아주 강한 힘을 낼 수 있었지요. 다만 성벽과 달리 살아있는 말 위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서로를 믿고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마무사는 힘만이 아니라 협력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을 떠나 생각해보면 철갑기병은 고대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도 알려줍니다. 국경은 늘 흔들렸고 안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방어와 더 빠른 공격을 고민했고 그 결과 계마무사 같은 전력이 탄생한 것이지요. 역사는 때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살아남기 위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철갑기병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무기를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희망까지 함께 읽는 일입니다. 어떤 전력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계마무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지만 계마무사를 통해 옛사람들의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더 나은 방어와 승리를 위해 고민했고 그 고민이 결국 철갑기병이라는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일은 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마무사는 고구려의 강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한계도 함께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라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계속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점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강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철갑기병을 떠올리면 우리는 단지 무섭고 강한 병사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의 숨결, 장인의 손, 지휘관의 판단, 나라의 선택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한 시대의 힘은 늘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계마무사는 참 따뜻한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철갑기병은 박물관과 기록 속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쇳빛 갑옷은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인지, 기술은 어떻게 힘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지키고자 했는지 말이지요. 계마무사는 오래된 전설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역사입니다. 철갑기병 계마무사는 결국 고구려의 전쟁사를 넘어 고대 동아시아의 기술과 전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함께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달려가던 그 장면은 오늘날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생한 장면과 마음으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옛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